오늘은 트레이딩을 위한 기술적 지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종목을 선정하는 데 사용되었던 분석이 기본적 분석이라면 트레이딩은 과거 주가의 움직임이나 패턴을 통해서 주식이 오를지 혹은 내릴지를 판단하는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로 기술적 지표인데요. 기술적 지표는 추세의 방향이나 강도, 혹은 가격의 움직임의 속도와 정도를 측정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지표를 이용한 트레이딩 전략은 크게 추세 추종 전략과 평균 회귀 전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세 추종 전략은 주가가 동일한 방향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이동 평균 등의 지표가 사용됩니다. 평균 회귀 전략은 주가가 평균으로 다시 회귀하는 데 베팅하고 RSI, 볼린저 밴드 등의 지표가 사용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유명한 지표들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기술적 지표를 계산하는 수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패키지를 이용하면 매우 손쉽게 기술적 지표를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술적 지표 계산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패키지는 탈립입니다. 탈립 패키지를 통해서 150개 이상의 지표를 계산할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C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도 또한 매우 빠릅니다. 그런데 탈립 패키지는 다른 패키지들처럼 pip install 명령어를 통해서 손쉽게 설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치하는 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에서 컴파일러가 없이도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미리 컴파일된 파이썬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파이썬 버전 및 윈도우 환경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아나콘다에서 파이썬을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본인의 파이썬 버전이 나오고 윈도우 환경도 나타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9 버전이고 윈도우는 지금 64비트다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사이트에서 탈립 부분에서 본인의 파이썬 및 윈도우 환경에 맞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파이썬 버전이 3.9니까 여기 39라고 적힌 거를 받아야 될 거고 윈도우 같은 경우는 지금 AMD 64였죠. 그래서 이 파일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파이썬 버전과 윈도우 환경에 맞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요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본인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폴더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폴더가 변경이 되죠. 그 다음에 pip install을 해주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명 .whl을 입력해 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저는 파일명이 요거였으니까 .whl 해주면은 이게 인스톨을 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탈립 패키지를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나는 윈도우가 아니라 맥이나 리눅스, 우분투 같은 OS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블로그를 들어가시면은 각 OS마다 설치하는 법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보시면은 윈도우에서 설치하는 법은 제가 알려드린 것과 동일한 방법을 나와 있고 이렇게 맥에서 설치하시는 법, 리눅스에서 설치하는 법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본인의 OS에 맞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파이썬으로 돌아와서 import 탈립을 해주시면은 패키지가 설치되었으니까 이렇게 불러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트렌드 지표 중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이동평균을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동평균은 정해진 기간 동안 주식의 평균 가격이죠. 예를 들어서 10일간의 이동평균은 최근 10일간 가격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장기간의 추세를 나타내고 짧을수록 단기간의 추세를 나타내죠. 이동평균은 현재의 추세나 추세 역전 혹은 저항 수준을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흔히 이동평균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그보다 위에 있다면 상승 신호로 여겨지고 반대로 이동평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그보다 아래에 있다면 하락 신호로 여겨지죠.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골든 크로스란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현상으로서 강세 신호를 나타냅니다. 반대로 데드 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현상으로서 약세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동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은 가격 데이터의 가중치를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지만 크게 단순 이동평균과 지수 이동평균이 사용됩니다. 단순 이동평균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단순히 주어진 기간 동안의 종가의 평균을 구합니다. 반면 지수 이동평균은 최근 데이터가 더욱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각 데이터의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한 후에 평균을 구합니다. 이제 탄리 패키지를 이용해서 단순 이동 평균과 지수 이동 평균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이파이낸스 패키지를 불러온 다음에 야후 파이낸스에서 GSPC가 S&P 500 지수를 의미하거든요. 여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00일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뽑을 때는 이렇게 테일을 이용해서 끝에 500일치의 데이터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확인해 보면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요게 한 500일치의 S&P 500 주가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탄리 패키지를 이용해서 단순 이동 평균 계산하는 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 여기서 클로즈를 해주면은 요게 종가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탄립점 SMA를 해주게 되면은 주가의 단순 이동 평균을 계산하라 라는 뜻이고 며칠을 기준으로 이동 평균을 계산할지도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20이라고 해주면은 20일 단순 이동 평균을 계산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앞에는 20일이 안 되니까 NA로 나오고 20일이 지난 후부터 20일 이동 평균이 계산되겠죠. 요거를 SMA20이라는 열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60일, 90일 이런 식의 이동 평균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60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60일 이동 평균을 구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스탁 데이터에서 종가 부분, 20일 이동 평균 부분, 60일 이동 평균을 선택하고 플러스를 해주면은 그림이 나타나죠. 이렇게 파란색은 지금 S&P 500의 종가에 해당하고 주황색으로 나타난 거는 20일 이동 평균이죠. 그런데 앞에 20일 동안은 계산을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계산이 되고 초록색은 60일 이동 평균에 해당하겠죠. 이번에는 지수 이동 평균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사용 방법은 동일한데 기존의 단순 이동 평균은 SMA 함수를 통해서 계산했다면 지수 이동 평균은 EMA라는 함수를 통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0일 지수 이동 평균을 계산하고 종가 단순 이동 평균, 지수 이동 평균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지수 이동 평균이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 일의 주가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에서는 지수 이동 평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또 떨어지는 시기에서는 지수 이동 평균이 더 빨리 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번에는 상대 강도 지수, 즉 RSI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RSI는 일정 기간 동안 주가의 상승폭과 하락폭의 크기를 비교해서 상승과 하락의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낸 지표이거든요. 크게 4개 단계를 통해서 계산되는데 먼저 U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한 날의 상승폭입니다. 두 번째 D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한 날의 하락폭입니다. 세 번째 AU와 AD는 average up, average down으로서 U값과 D값의 평균을 각각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RS는 Relative Strength로서 AU를 AD로 나눈 값을 통해서 상대 강도를 구합니다. RS 값이 크다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상승한 폭이 하락한 폭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RSI는 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움직입니다. 일반적으로 RSI가 70 이상일 경우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할 때로 30 이하일 경우에는 과매도 구간으로서 매수해야 할 때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즉, 지나치게 상승한 뒤에는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고 지나치게 하락한 뒤에는 상승할 거라고 기대한다는 뜻이겠죠. 이번엔 S&P 지수의 RSI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탈립점 RSI를 해주고 종가 그리고 며칠을 기준으로 RSI를 계산할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14일 기준의 RSI 값이 계산되겠죠. 그런데 여기를 확인해 보면은 RSI 역시 처음에 이런 부분은 NAN으로 나타나잖아요.
요거를 0으로 채워줄 수도 있거든요. RSI 열을 선택하고 fill NA를 해준 다음에 0으로 해주면은 이게 NA 값을 0으로 채워주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NA 값들이 0으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랑 RSI를 동시에 그려봐야 되겠죠. 매트플러리 패키지를 불러오고 그 중에서 그리드 스펙이라는 함수를 한번 불러올게요. 그런 다음에 서플롯을 통해서 share x를 통해서 x축을 공유하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그리드 스펙 함수를 사용하면은 즉 no2니까 행은 2개로 하고 열은 1개로 하겠죠. 그리고 두 개의 그림 간의 크기는 2대 1로 가져간다 라고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 GS0 그러니까 0번째 부분을 AX1이라는 곳에 저장하고 거기에다가 종가를 그려줍니다. 이런 거는 무시하셔도 되는 부분이긴 하고 그리고 GS1 부분에는 우리가 RSI를 나타내야 되겠죠. 스탁 데이터에서 RSI에 해당하는 열을 선택한 다음에 플러스를 해주는데 이렇게 컬러를 지정해 주시면은 선 그래프의 색을 나타낼 수도 있고 RSI는 0부터 100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while임을 통해서 해당 부분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70 이상일 때는 과매수, 30 이하일 때는 과매도를 나타내니까 AXH 라인 함수를 통해서 그 부분에 선을 추가적으로 그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림을 나타내 보면은 위에는 S&P 500의 주가, 밑에는 RSI 값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70 위에 있는 거는 뭔가 과매수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30 밑에 있는 거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죠. 보면 이런 식이 과매도 구간에서는 그 이후에 반등이 나타났고 이렇게 과매수 구간이 지난 후에는 뭔가 하락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린저 밴드를 알아볼게요. 볼린저 밴드는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일정 표준 편차를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설정한 밴드입니다. 여기서 중심 밴드 같은 경우는 n 기간 동안의 이동평균으로 계산되고 상단 밴드는 중심 밴드 기준 k 표준 편차 위, 하단 밴드는 중심 밴드 기준 k 표준 편차 아래로 구성됩니다. 이는 주식 수익률의 움직임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에 기초합니다. 정규 분포에서는 데이터가 1표준 편차 내에 있을 확률이 68%, 2표준 편차 내에 있을 확률이 약 95%, 3표준 편차 내에 있을 확률은 약 99% 정도 됩니다. 만일 주식의 수익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주가의 움직임은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구성된 밴드 내에서만 움직일 확률이 높겠죠. 따라서 주가가 상한선 위에 있다는 점은 과매수 상태이므로 하락할 가능성이 하단선 아래에 있다는 것은 과매도 상태이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S&P 500 지수의 볼린저 밴드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판다스 패키지를 불러오고 볼린저 밴드도 이 BB밴즈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뽑을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인자가 필요합니다. 먼저 상단 밴드는 몇 표준 편차를 통해서 계산할지, 하단 밴드도 몇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계산할지, 그리고 중심 밴드는 몇 기간 동안의 이동 평균을 통해서 계산할지를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상단과 하단을 2표준 편차로 계산하고 기간은 20일을 통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변수 3개를 입력해 주면은 상단 밴드, 중단 밴드, 하단 밴드의 값이 각각 입력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3개가 생성이 되죠. 어퍼 부분에는 상단 밴드가 계산이 됐고 미드 부분에는 중단 밴드가 계산되고 마지막으로 로어에는 하단 밴드가 계산됩니다. 이제 요거를 상단, 중단, 하단이랑 S&P 500 주가랑 컨캣을 통해서 합쳐주도록 하고 열 방향으로 합쳐야 되니까 엑시스 1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상단, 중단, 하단 S&P 500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 열 이름이 헷갈리니까 요거를 추가적으로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열 이름을 어퍼밴드, 미드밴드, 로어밴드, 클로즈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한번 시각화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 플랫을 하면은 바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지금 확인해 보면은 빨간색이 종가 부분이 있고 미드밴드, 요 주황색이 이동평균으로 계산된 중간 밴드겠죠. 그리고 어퍼밴드가 파란색으로 표현된 상단 밴드를 나타냈고 마지막으로 초록색으로 나타낸 로어 밴드가 하단 밴드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주가가 이 표준 편차를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주식의 수익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은 이 표준 편차 내에 있을 확률이 약 95%나 되니까 요렇게 상단 밴드를 뚫고 난 경우는 지금 과매수 상태다. 그러니까 하락이 올 때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 실제로 얼마 안 있어서 하락을 하기도 했죠. 요 경우도 그렇게 볼 수 있고 반면에 하단 밴드에 가까워진 같은 경우는 과매도 상태다라고 하니까 조만간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점들이 나타나죠. 또한 지금 이걸 보면은 색깔이 약간 구분이 안 가잖아요. 주황색이랑 빨간색이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각각 구분이 잘 갈 수 있는 색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컬러라고 입력해 주신 다음에 열 이름 그리고 그 열은 무슨 색깔로 칠할지 또 입력해 주실 수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보면은 아까보다 훨씬 구분이 잘 가죠. 까만색으로 나타낸 게 S&P 500 수익률이고 상단, 하단, 중단이 입력한 색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간단한 지표 외에도 탈리 패키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기술적 지표를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지표를 손으로 계산하기보다 이런 패키지를 통해서 굉장히 쉽고 그리고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